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지금 막 PCN 수업이 끝났고요. 오늘은 아이스간 대표님께서 직접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존 보글의 책으로 피독을 해주셨어요. 오늘 강의를 듣고 제가 느낀 점을 제 관점으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우리는 시장이 오르면 들뜨고 떨어지면 불안하고 누가 뭐라 하면 또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그러고 있고 저 또한 예전에는 정말 많이 흔들려서 옆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그냥 따라서 하다가 폭망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옆에서 떨어지면은 제가 정확하게 그걸 알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손절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기준이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결국 투자의 전부는 기준과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라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느꼈고요. 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이런 말의 진짜 의미는 모든 주식을 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태도라는 겁니다. 시장을 좀 더 넓게, 길게, 전체적으로 보는 장기 투자자의 시야를 가지라는 뜻인 겁니다. 특정 종목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소문에 흔들리고 손실을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관점을 가지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그리고 오르면 더 담고 떨어지면 더 담고 이러면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혼란 속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겨도 지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수익이 나도 불안하고 이득을 봐도 계속 지는 기분이 드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라는 거를 믿음이 생기면서도 떨어져서 내가 수익을 다 못 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떨어지면은 더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손절해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내가 3년, 5년을 보고 투자를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옆에 단지들은 올라가고 내 단지는 안 올라가는 것 같고, 서울은 올라가고 일산은 전혀 안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은 올라가는데 여기는 호재가 있어도 안 올라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는 나만의 우리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은 떨어져도 이기는 게임을 하고 오르면 더 기회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지금이 기회라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오른다고 또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더 그대로 기회를 보면서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1년 반 동안 PCM이라든지 MF케어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얻은 거는 저의 멘탈 관리, 그리고 나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이 시장을 보는 이 통합적인 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 나만의 기준이 생기니까 떨어져도 덜 흔들리고 오르면 더 차분해지고 내가 가는 길이 훨씬 더 좀 명확해지고, 주식을 했을 때, 예전에 주식을 했을 때 아침에 9시 되기 전부터 주식시장을 보고, 해외 주식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하기 위해서 밤에 또 늦게까지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코인을 할 때는 잠을 못 잔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피폐해졌던 시간들이 더 많았는데, 요즘에는 떨어졌을 때 더 흥분이 되더라고요. 왜 이거를 더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기업을 찾아서 내가 얼마를 더 넣어야 될지, 그리고
이 내가 넣을 때 지금 써야 될 돈이 아닌 거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는 이 적립식으로 배당이라든지 배당주라든지 그리고 뭐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쩔 때는 정말 바쁠 때는 뭐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만 오히려 좀 열어보더라고요. 떨어질 때는 그거를 손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더 담을 게 없나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훨씬 더 차분해지고 좀 명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왜 우리는 장기 투자, 장기 보유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워런 버핏이라든지 찰리 먼거라든지 뭐 주식하면은 이 장기 가치 투자 이야기를 하지만은 막상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60이 넘어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젊었을 때는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쉽게 오늘도 손님이 계약을 하는데 61년생이셨어요. 그런데 이 대기업 공기업에서 이 정년 퇴임을 하시고 지금은 중국에서 중국의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지만 중국의 대표로 나가서 일을 봐주시는 분이어서 일산 킨텍스 쪽에 이제 자주 오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집을 계약하시는 분은 젊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젊었을 때는 많은 걸 틀려보고 그러니까 이뤄도 보고 도전도 해보고 이러지만은 이제 우리는 장기 투자로 가야 된다고 있는 걸 잘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한번 뭐를 하게 되면은 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노후에까지 20년 30년까지 이제부터는 가져갈 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저 또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성공과 실패를 해보면서 그 말에 이제 공감이 되면서 이 젊으신 분에게는 90년생이셨어요. 저희 아들하고 같은 행이셨는데 지금은 열심히 도전하라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지금 뭐 30대 분들 40대 분들은 계속해서 이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되고 이제 우리 나이가 돼 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투자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하고 복리의 힘 이런 투자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피독을 들으면서 더 그 이유가 명확해지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나이만큼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안세현 대표님은 젊으신 30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투자하면 50년 뒤에 복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50년 뒤에 복리에서 그 많은 이제 몇 배의 수익이 났을 때 얼마만큼 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손을 들으라고 하는데 저는 들지 못했어요. 50년 뒤면 제가 100살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 만져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마 못 들고 저는 제가 30년 30년으로 길면 뭐 운이 좋아서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90은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의 장기 보유 장기 투자는 30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 보유가 단순히 오래 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자본 이득은 생기지만 마진을 갉아먹는 숨겨진 비용을 줄이라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우리가 말은 기회비용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막상 설명을 하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어렴풋이 알지만 정확하게 이게 내가 이해하고 알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 단타를 하면 수수료 세금뿐만이 아니라 놓친 기회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이 반대로 왜냐하면 다른 기회비용이 좋은 기업을 장기 보유하면
기업의 성장이 복리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팔고 단기로 뭐 2 년마다 1 년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적게 먹고 빨리빨리 이거를 움직이려고 하지만 거기에 나가는 비용들, 세금, 뭐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수수료, 또 이사 비용, 세입자가 들고 나오고 했을 때 그 인테리어 비용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이게 오히려 5년, 10년 가지고 있으신 분보다 단기로 매체를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수익률로 보면은 더 작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10년, 30년 전에 1억을 투자했는데 30억이 됐다. 그게 그냥 내가 돈으로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냥 1억 뿐일 거지만 이 좋은 이 서울에 그다음에 땅의 값어치가 있는데 그거를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뭐 모든 이 화폐 가치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동산 이런 땅의 내재 가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30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장기 보유가 하기가 쉽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장기 보유더라고요. 왜? 너무 많은 소음이 많으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흔들리고 불안한 게 우리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젊으신 분은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가 좀 먹어가는 분들은 이 안전마진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뤄놓은 게 있다면 그 지키는 투자도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리는 시간의 친구이고 단타는 시간의 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시장의 절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반대로 우리가 시간의 속도라고 어렸을 때 들어요. 10대는 10km씩, 20대는 20km씩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젊을 때는 그 속도가 늦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마라톤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말 이 나이가 먹어가니까 엊그저께 새해 인사를 했는데 벌써 또 망년을 해야 되는 이 1년이 너무나 빨리 가버리는 하루가 너무 짧다는 이게 이제야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코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게 다 똑같은 그리고 이게 이 곡선이 아니고 비선형으로 이렇게 가면서 흔들리면서 간다는 거죠. 그 흔들리는데 이게 젊었을 때는 기준과 원칙이 생기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많은 경험을 하면서 기준과 원칙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저 또한 이게 부동산이라는 한 분야만 2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특히 제가 실무와 현장에 20년이 넘는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뭐 부동산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런 인문학 공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흩어졌던 조각조각들이 이렇게 하나씩 조금 모아져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가장 제가 또 공감하는 부분은 운이 주는 건 두 가지 뿐이라는 거예요. 수익 그리고 편리성. 우리가 운을 기회로 바꾸는 거는 능력, 즉 관리 능력인 거고요. 운을 알아보지 못하면 수익도 사라지고 편리성도 사라지고 결국 내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말이 맞아요. 제가 2008년도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를 모르고 남을 따라 하다가 다 완전히 바닥에서 뭐 지하 100층까지 내려갔던 거고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거고 반대로 또 2012년 13년도에는 13년도 이후부터는 정말 저는 많은 돈을 벌었어요. 하루에 제가 뭐 한 달에 수익으로 뭐 진짜 5천만 원이 넘고 그리고 이 하루에 계약건이 10건 이상 뭐 한 달에 100건 200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냥
어디 계약하고 제가 잔금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그때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게 즐겁고 행복했다기보다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운이 있었던 거는 그 돈을 벌어 들이는 게 제가 화폐로 가지고 있을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투자하시는 분들을 따라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복리로 저한테 이게 가져다 줘서 부를 가져온 거죠. 만약에 그때 제가 뭐 한 달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버는 돈을 그냥 제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돈에 그냥 만족했을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운을 이 돈 관리할 수 있는 운이 아닌데 그거를 다 써버릴 수도 있었을 건데 다행히 투자로 해놨기 때문에 그 투자의 결실이 맺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것 또한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해서 넣었었거든요. 왜? 그 돈 때문에 제가 안 일해질까봐.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제가 음, 운이 좋아서 온 기여였는데 내 실력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까봐. 근데 그게 1년, 2년 아니고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저의 실력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는 실패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2021년 마지막 투자 분양권을 하면서 그게 지금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 이것 또한 아직은 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날지 아니면 과연 이게 실패로 그냥 해서 흑역사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지금 이걸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런 게 안달복달 못해서 몇 억을 잃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그거는 잃었다고 생각을 제가 내놓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안달복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이걸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끊임없이 생각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말이 맞아요. 이 준비되지 않을 때는 잃어버리는 것도 쉽지만 또 많은 돈을 벌어들어도 그게 다 다시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로또 당첨되신 분들이 내 거에 남아있지 않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비용, 우리 기회비용,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미루는 비용이라든지 투자를 미루는 비용, 좋은 기업을 홀딩하지 못하는 비용, 흔들리는 비용, 이 모든 게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쌓이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을 만든다는 거죠.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건강을 잃지 않았다면 또 이 공부를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이게 기회가 왔었을 건데 이 기회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잘 잡았던 거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계속 했지만 제가 주식 투자는 한동안 멈췄었거든요. 너무 많은 손실을 나고 이랬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공부를 하면서 주식 공부도 지금 부동산 투자도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기업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이런 책들을 읽고 같이 나눔을 하다 보니까 제가 흔들리는 이런 멘탈들이 많이 단단해지고 저만의 기준과 원칙이 생겨졌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뭐 나는 늦었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투자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이라든지 좋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오래 가지고 가야 되는, 이제 사고 팔고 이런 거보다는 지켜내야 된다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저도 복리의 이 힘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생도 투자도 덜 틀리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핵심의 강의는 이거였어요.
인생은 완벽을 찾는 게 아니라 덜 틀리는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 완벽한 종목도 없고 완벽한 타이밍도 없고 완벽한 전략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덜 틀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고 나만의 확실한 기준을 만들 수 있고 장기 보유할 수 있고 장기 보유로 인해서 복리의 효과를 맞이할 수 있고 안전 마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덜 틀리는 조합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선택, 배우자가 우리가 사랑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같이 가야 될 방향성, 목적성이 맞아야지 이게 이게 팀워크가 된다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이게 끝에 결혼이라는 걸 해서 끝점까지 못 가는 이유는 방향성도 틀리고 목적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자의 또 갈림길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자 선택, 팀 선택, 우리가 삶의 방향 선택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흔들려 가지만은 이렇게 기준과 원칙으로 가면서 덜 틀리는 조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PCM에서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저의 관점과 저의 경험으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결국 투자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복리를 믿고 갈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덜 틀리는 선택을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